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추워지자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3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감염병 환자가 느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달 12일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5,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날 하루에만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58만 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만 해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8만 명 정도였지만 겨울철을 앞두고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전 세계 확진자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의 이날 확진자 수는 16만 명으로 기존의 최다 기록을 경신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달 4일부터 연속 하루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 3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사망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2,000명 이상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시간주에서는 입원 환자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 바이든이 꾸린 자문단 측에서는 봉쇄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연이어 재봉쇄령이 내려졌는데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12일 영국에서는 감염병 발병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영국을 포함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이날 유럽 9개 나라에선 확진자가 1만 명 이상 쏟아져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병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많은 것으로 손에 꼽히는 프랑스도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병상이 부족해졌습니다. 최근 장 카스텍스 총리는 코일9로 30초에 1명씩 병원에 3분에 1명씩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일본도 역대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3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일본은 가파른 감염병 확산에 4월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이후 확산세가 대폭 둔화했었습니다. 그러다 여름철에 확진자가 늘어 2차 대유행이 있었는데 이후 주춤했던 것이 이달 들어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NHK에 따르면 14일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700명을 돌파하며 3일 연속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건조한 겨울철에 바이러스가 더 장시간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도 추위를 피해 실내에 밀집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확산은 한국과 함께 단연 모범국으로 분류되던 독일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감염증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독일이 부분 폐쇄 조치를 내린 지 10일이 넘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는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독일은 지난달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달 초부터 부분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까지 음식점에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문화 공공시설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상점 내 인원도 제한된 상태입니다. 공영방송 ARD에 따르면 독일 옌스 슈판 보건장관은 폐쇄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해 지금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 다음 달에도 정상 생활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독일은 방역 실패를 인정하고 한국의 방역 방법을 통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은 올해 초 감염병 1차 파동 때 한국과 함께 대표적인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습니다. 당시 감염병에 초토화되었던 유럽에서 독일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방역망이 무너지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상점 등 폐쇄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모범국답게 곧바로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방역 사례를 찾아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실제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한국의 요청에 방역 관련 양국 차관급 화상회의를 열어 한국의 방역 모델을 배웠습니다. 이후 독일 정부 문건에서도 한국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노력 끝에 급속히 불길을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애초 독일 보건당국은 한국식 확진자와 접촉자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독일식 개인정보 보호 방식으로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끄떡 없을 것만 같았지만 곧바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다시 폐쇄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접 설명했는데요. 감염자 75%의 감염원을 추적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열린 내부회의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들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일간지 빌트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한국의 모범적인 사례가 독일에서는 기능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독일의 정보보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코일9 앱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자체 개발한 코일9 앱은 2천만 명이 내려받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수는 수백만 명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확진자 접촉 경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일간지 차이트는 9일 아시아로부터 배워라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은 빠른 조치와 투명한 의사소통을 통해 시민과 신뢰를 쌓았고 방역을 지원하려는 시민의식을 고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부 역량의 한계를 느낀 독일은 다시 한국의 방역 체계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타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문제점을 빠르게 인식하고 한국의 모범 사례를 되짚으며 방역 시스템을 정비하는 독일의 모습을 보며 늦었지만 방역 모범국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독일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바이오 산업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독일의 생명과학 기업 사토리우스가 최근 인천 송도에 설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독일 기업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의약품 원자재 공급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요. 사토리우스는 일회용 백과 세포 배양 배지 연구개발과 제조를 위해 송도에 1억 달러 규모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사토리우스는 1870년 독일에서 설립된 생명과학 분야 연구기업으로 현재 전세계 60개 이상 지역에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과 인연이 없었던 독일 바이오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의 잠재력과 아시아 허브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독일의 미생물 관련 인증기관이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에코라이프랩이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 독일 TÜV 라인란드로부터 미생물 검증 전문성을 인정받아 미생물 시험소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획득한 인증은 국제표준화 기구가 정한 국제표준 규격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제품 소재의 항균, 항곰팡이 성능 분석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 독일과 한국의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유럽이지만 독일과 다르게 한때 한국과 전혀 다른 방역 방식을 사용했던 스웨덴은 최근 집단 면역을 완전히 포기하고 봉쇄령에 들어갔습니다. 스웨덴은 감염병 확산 초기 느슨한 방역 지침을 강행했습니다. 식당, 카페 영업을 허용했고 이동 금지령도 내리지 않아 이른바 집단 면역 실험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집단 면역은 국민의 일정 비율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해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며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자 방법을 바꿨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스웨덴에서는 하루에 4,100여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스테판 르벤 스웨덴 총리는 내년 2월까지 밤 10시 이후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처음으로 봉쇄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르벤 총리는 모든 지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지난 몇 주 동안 기록적인 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이번 제한 조치로 확산을 막지 못하면 대중 모임을 제한하는 등 더 엄격한 조치를 내릴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국의 방역법이 옳았다는 사실이 독일의 인정과 스웨덴의 실패 사례를 통해 증명된 셈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더욱 추워짐에 따라 3차 대확산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 유럽, 일본만큼의 대확산은 아니지만 국내 확진자 수도 분명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감염병과의 싸움으로 국민들은 분명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을 잘 이겨내야 진정한 방역 모범국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